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의 윤희입니다. 오늘 저는 요새 여러분들 다 응급실에서 근무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응급실에는 복통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통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에게 응급 초음파를 적용했을 때 진단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얼마나 유용한지 증례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아까 보니까 좀 가려져서 그냥 이 정도에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에서 초음파를 사용했던 역사를 좀 보면요. 1950년대 이후로 초음파가 개발돼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 보면은 94년부터 응급의학과에 초음파가 중요한 하나의 코어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임상에 적용해서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초음파는 현재는 거의 청진기를 대신할 정도의 그런 응급실에서의 유용한 진단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에이셉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응급실에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리서시테이션이나 어떤 진단적인 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 프로시저의 세이프티를 높이거나 심텀 베이스드 세라피틱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초음파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코어 어플리케이션을 12가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뭐 증상이나 아닌 디지즈별로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한 6가지가 복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례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대부분 동영상이나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고 영상을 잘 눈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는요, 58세 여자 환자고요. 2주 전부터 이제 배가 아프고 이제 복통이 있어서 내원했는데요. 환자는 원래 판크레아틱 헤드 캔서로 ERBD도 넣고 항암 치료를 지금 받으시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2주 전에 복통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었고요. 그때는 이제 ERBD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언더라인이 있기 때문에 CT도 촬영을 했었고 당시에는 룰아웃 UTI로 이제 항생제를 가지고 귀가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귀가하셔서도 복통이 계속되고 내원하셨을 때는 열이 많이 나고 증상이 악화돼서 내원하셨습니다. 이분 초음파 소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쪽은 RLQ 부분이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일리아 크레스트 윙 소견이고 그 다음에 소아스 머슬도 좀 지나가고 이쪽에 보이는 뭔가 로우 덴시티의 어떤 메스라이크 리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도플러 소견을 해서 보이면 이쪽에 이제 소아스 머슬이 있고 이쪽에 시쿰의 그런 에어들이 보이고 이쪽에 이제 메스라이크한 리전이 있으면서 주변에 이제 플루이드도 살짝 있었고요. 블레더 쪽에서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제 프리 플루이드가 보이는데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CT를 진행했고요. 지금 다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시쿰이 있고요. 여기 일리아 크레스트가 있고 여기 소아스 머슬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일리아 베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아나토미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는 아펜딕스를 찾는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뭔가 약간 패티 인필트레이션도 있고 앱세스 라이크한 부분이 있고요. 트레이싱을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쪽이 이제 보이는 게 이게 터미널 일리움이고요. 이쪽에 뭔가 메스 리전이 있었고 이분은 결국 앞배 퍼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앱세스를 형성해서 내원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 2주 전에 이제 이분 다시 한번 그러면은 동영상과 CT 소견을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앱세스가 있었던 부위고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CT하고 초음파 영상이 비슷하지 않나요? 예, 딱 그 위치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2주 전에 응급실에 내원하셨을 때도 CT를 촬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CT 소견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시쿰이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아펜딕스가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인플라메이션이 막 심하진 않았고 아펜디콜리스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환자 그때 피지컬에서는 그쪽에 통증이 압통을 호소하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증상이 초기에 시작했을 거고 그때 2주간 이제 계속 앱세스 형성이 되면서 악화돼서 내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부 초음파에서 이제 POC를 적용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걸 보느냐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냐면 환자들 이제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를 먼저 살피고요. 언스테이블하다면 이 사람은 먼저 헤모리지를 감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리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패스트 이그잼을 하고요. 패스트에서 파저티브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이번 외상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넌 트라우마틱하게 오바리언 시스트 럽처라든가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패스트에서 네거티브인데 뭔가 언스테이블하고 헤모리지를 의심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에어울타를 이벨루에이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 언스테이블 하다면 인펙셔스 코스를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는 가장 먼저 GB 쪽, 빌리아리 쪽을 보고 그 다음에 레날 바울 순으로 보라고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한 환자는 뭐 나이나 어떤 구역별로 통증을 호소하는 구역별로 되어 있고요. 특히 나이가 많은데 프랭크페인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프랭크페인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레날 디지즈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에어울타도 항상 이벨루에이션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인 경우에 RLQ 페인으로 왔을 때는 앞배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이네콜로직 이벨루에이션을 꼭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UQ에서는 흔하게 골블레더랑 그런 있고 그다음에 페디아트릭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디아트릭스는 우리가 CT나 다른 그런 우리가 그 이미징 모달리티를 많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펜디사이티스나 아니면 파일로릭 스테노시스나 인투서셉션 같은 것들은 초음파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견들을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요. 앞에 나왔던 아펜디사이티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아펜디사이티스는 초음파에서 보면은 페리스탈시스가 없고 그다음에 압박을 했을 때 눌러지지 않고 한 6mm 이상의 다이아미터를 가졌을 때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아펜디콜리스가 보일 수도 있고 주변에 물이 같이 고여 있거나 아니면 단면으로 봤을 때는 타겟 사인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타겟 사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아펜딕스를 이렇게 우리가 스캔을 하면서 블라인드 엔로 끝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토미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리아 크레스트를 보고요. 그다음에 시쿰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일리오시칼 있는데 이제 아펜딕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CT에서 이제 엑시알 스캔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일리아 크레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소아스 머슬입니다. 소아스 머슬이 있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일리아 베슬입니다. 그래서 그 베슬의 이 베슬의 라테랄 사이드로 이쪽 시쿰이 있고요. 시쿰에는 주로 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센딩 콜론을 따라서 쭉 스캔을 하다 보면은 이 에어가 있는 것들을 쭉 보다가 갑자기 일리움으로 되면서 에어가 없어지고 뭔가 넌 컴프레서블한 그런 튜블라 스트럭처가 있으면 아 이게 아펜딕스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주로는 우리가 한 64%가 레트로시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쿰을 찾고 그 주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을 보면요. 이게 이제 아펜딕스를 찾은 동영상인데 예, 뭔가 이렇게 지나가죠. 예, 이렇게 지나가는 이 튜블라 스트럭처가 이제 아펜딕스고 이거는 그렇게 크기가 크진 않는데 요 주변에 나왔던 이런 게 일리움이거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걸 보면요. 요 옆에 일리악 본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방금 지나갔던 튜블라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꽤 압박을 하면서 스캔을 하는 건데 압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간 튜블라 스트럭처가 있고요. CT에서 보면은 이쪽인데 계속 따라서 가면은 이렇게 해서 시쿰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보면은 예,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요. 이 영상도 똑같이 아펜디사이티스 영상인데 이건 아까랑 다르게 어떤 게 다른 소견이 있나요? 네. 다시 한번 보면은 아펜딕스는 이렇게 있지만 그 옆으로 시쿰도
그 일리움도 굉장히 부어 있습니다. 그 아펜디사이티스 때문에 세컨더리로 그 일리아이티스도 같이 동반된 분이셨고요. 요 옆에 요걸 그려놨는데 정상 바울은 이렇게 보입니다. 정상 바울은 바깥에가 그래서 고저고저고로 이렇게 외우는데 바깥에 시로사가 고고 그 다음에 무스클라리스 서필라리스가 저음형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미코자, 미코자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고저고저고로 이렇게 바울의 텍스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은 이분도 이렇게 시쿰에서 가다가 뭔가 지저분한 게 나오고 하나 그 옆에도 뭐가 하나 있죠. 이 사람도 세컨더리하게 일라이티스 같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동반되는 게 같이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펜딕스가 나오고 그 앞으로 일리움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쿰에서 일리움이 먼저 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아펜딕스가 분지되고 있습니다. 시쿰에 그런 에어가 있고요. 에어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튜블러 스트럭처가 보이고 이렇게 있는 게 아펜딕스다라고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쿰에서 에어가 없어지면서 나오는데 뭔가 커다랗게 일반 앞배보다 뭔가 커다란 어떤 앱세스라이크한 메스 리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펜딕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는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적용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실제 노멀 아펜딕스는 어떻게 보이냐? 여기 시쿰에서 에어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일리움입니다. 일리움이 나가고 나서 그 밑으로 나오는 요 스트럭처. 그래서 엔드 포치로 끝나죠. 이게 노멀 아펜딕스입니다. 그래서 시쿰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일리움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노멀 아펜딕스가 나오는 그 형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아펜딕스를 찾으려면 엄청나게 초음파를 잘하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러닝 커브를 보여준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여기 계신 아마 충남대병원에서 쓰신 논문인데 그 신입 전공의들에게 하루 원데이 코스로 이제 초음파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명을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20번 정도 하니까 컷오프 라인으로 잡았을 때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티가 90% 이상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20명 정도만 그렇게 스캔을 하시면 90% 이상의 센시티비티 스페시티로 아펜디사이티스를 초음파로 진단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34세 여자 환자고요. 2시간 전에 발생했던 시비어한 로어 업도미널 페인으로 내원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언더라인 디지즈는 없었고 바이탈도 크게 나쁘지 않고 열이 조금 있고 BP는 약간 마지널한 상태였습니다. 여성분한테 RLQ 페인이 있을 때 우리가 아펜딕스도 중요하지만 오발이나 이런 쪽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패스트에서도 많이 보는 그 펠빅 뷰를 트랜스버스하게 먼저 봤더니 어떤 게 보이시나요? 여기하고 이런 업노말 플루이드 컬렉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한번 이렇게 프로브를 대고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브를 앞뒤로 이렇게 계속 틸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니까 여기에 숨어있던 플루이드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틸팅을 하면서 스캔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지탈로 어프로치를 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지탈로 어프로치를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도 보면은 이쪽에 바로 더글라스 파우치에 업노멀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브를 이것도 좌우로 이렇게 틸팅을 하면은 이쪽에 있는 오바리, 이쪽에 있는 오바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업노멀 플루이드를 관찰했고 그 다음에 틸팅을 했던 이게 바로 오바리거든요. 그래서 이 오바리에 폴리클들이 보이는 거고 그 양쪽의 오바리도 스캔을 할 수가 있고 지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반대쪽 오바리가 보이는데 그 오바리 끝이 여기 방금이 보이는 게 오바리안 시스트가 보이는데 이 시스트는 월도 두껍고 그냥 정상 시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시스트 럽처로 인한 그 페인이 아니었을까 해서 오비지와이 이그잼하고 그쪽으로 디스포지션 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스인데 이분은 32세 여자 환자인데요. RLQ 페인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됐을 때 앞에 보였던 이게 블레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스캔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블레더가 아니고 이 뒤로 나오는 이 스트럭처가 실제 블레더였고 여기는 휴지한 오바리안 시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트 안에도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냥 심플 시스트는 아니고 이 안에 헤모리지 컨터가 같이 있는 헤모리지 오바리안 시스트가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스캔을 할 때는 꼭 앞뒤로 좌우로 스캔을 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진단하기에 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 생식기를 주로 이제 질 초음파로 해야지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응급실 환경에서는 그게 잘 가능하지도 않고 좀 시간을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스캔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똑같이 그렇게 펠빅 쪽으로 프로브를 대시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건 트랜스버스하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지탈로 뷰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지탈로 뷰를 잡고 보면은 우리가 순서대로 이쪽에 블레더가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유테루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노멀 플루이드 콜렉션을 볼 때는 이쪽 렉툼이랑 사이에 있는 더글라스 파우치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베지코 유테라인 쪽의 공간에도 물이 고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환자였는데 앞에 환자에서도 이쪽 더글라스나 이쪽에도 업노멀 프리 플루이드가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프로브를 양쪽으로 틸팅을 해서 보시면 이쪽 오바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쪽에 이렇게 오바리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이런 폴리클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한테 스캔을 하는 거 보면은 유테루스가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이렇게 오바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지탈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바리들이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로 먼저 봐서 정확하게 아나토미를 보고 양쪽으로 스캔을 해서 양쪽 오바리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앞에 영상이랑 어떤가요? 네. 이것도 앞에 환자랑 동일한 환자를 스캔을 한 거거든요. 이분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생식기 스캔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 블레더가 있으면 블레더를 소닉 윈도우로 해서 밑에를 잘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더 필링이 잘 되어 있어야지 그 GY 쪽으로 초음파를 볼 때는 소변을 보고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커스로 볼 때는 앞에서 이렇게 블레더를 소닉 윈도우로 해서 보기 때문에 블레더 필링이 잘 되어 있어야지 이쪽 양쪽에 있는 오바리까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29세 여자 환자고요. 29세 여자 환자고 다른 특별한 언더라인은 없고 폴리시스틱 오바리안 신드롬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6개월 전부터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에피 쪽이나 그런 데 통증이 있었고 그게 좀 악화돼서 왔던 환자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먼저 빌리아리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했습니다. 초음파를 봤더니 이쪽 푼두스 바디 쪽에 스톤은 있는데 이쪽 넥이나 이런 데는 크게 뭐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이 심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도플러로 보면서 혹시 CBD나 다른 데가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했더니 이쪽 IVC 포탈 위쪽으로 지나간 CBD가 이렇게 딜라테이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버를 파렌카임을 좀 봤더니 좀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이게 레프트 포탈 베인일 텐데 이제 보통의 포탈 베인 이제 포탈 트리아드라고 해서 포탈 베인이랑 그런 바일 덕트하고 이제 아토리가 같이 지나가는데 대부분 포탈 베인이 크기 때문에 포탈 베인만 파렌카임에서는 보이고 이런 그 인트라 헤파틱 덕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관이 뭔가 두 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블 덕트 사인이라고 하고요. 인트라 헤파틱 덕트가 2mm 이상으로 딜라테이션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보이는 사인이 있거든요. 이러면 뭔가 빌리아리 obstruction이 있는 환자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더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CT를 찍어봤더니 GB에 스톤은 있지만 이게 뭐 넥 쪽에 있어서 obstruction을 위반한 스톤은 아니었고 보니까 CBD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소변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특별히 뭐 덕트 내에서 스톤이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엔도스코픽 초음파를 EUS를 시행을 했고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CBD가 늘어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쭉 트레이싱을 해서 보니까 이제 앰플로우 바타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작은 뭔가가 있으면서 작게 이렇게 포스테리어 섀도잉도 있고 하는 뭔가가 앰플로우 바타에 좀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BD를 딜라테이션 시키고 인트라헤파틱 덕트도 늘어났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빌리아리 초음파를 봤을 때는 그런 obstruction도 많이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 포탈 트리아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탈 베인하고 바일 덕트하고 그다음에 그 헤파틱 아토리가 같이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도 하고 미키마우스의 어떤 얼굴은 포탈 베인이고 양쪽으로 이제 커먼 바일 덕트나 헤파틱 아토리가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BD는 주로 리버 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CBD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에올타랑 SMV를 찾고 주변에 스플래닉 베인이 돌아가는 이게 이제 SMV랑 섞여서 같이 포탈 베인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찾고 프로브를 이렇게 돌려서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려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냥 GB랑 이렇게 미키마우스 사인에서 시작해서 쭉 트레이싱을 하면서 블러드 플로어가 가지 않는 이렇게 커먼 바일 덕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른 환자인데요. 82세 남자 환자인데 며칠 전에 다녀가셨던 분인데 크로닉 에피페인이 있어서 계속 GERD 메디케이션을 하고 이제 계속 증상이 있으니까 EGD랑 콜로노를 했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초음파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면 뭐 스톤이나 뭐 이런 슬러지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분도 같이 이제 obstruction이 있는지 봤더니 중간중간 이제 포탈이랑 IVC 사이로 지나오는 커다란 게 막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커서 이게 진짜 CBD인지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도플러를 해서 봤더니 여기 있는 이렇게 obstruction이 있고 이쪽 주변에는 블러드 플로어가 가지 않는 그런 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T상으로 봐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막고 있는 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돌을 빼고 귀가하셨던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 너무 많습니다. 51세 여자 환자고 크로닉 에피페인으로 내원하셨는데 이분도 GERD로 계속 약 드시고 EGD 콜로노에서 내시경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보면은 CBD에 스톤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스터디가 인터널 이머전시 메디슨에 실린 스터디가 있는데 넌 트라우마틱 에피페인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알류큐 페인이나 빌리아리 심텀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다 배제했습니다. 그런 사람 배제하고 심플하게 그냥 에피페인만 있는 환자들을 초음파를 다 했더니 생각보다 골선이 있었던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고 이 중에 한 7명은 수술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응급실에서 이제 초음파를 해보셨을 때 알류큐 페인이 있고 텐더니스가 있어서 누구라도 그런 GB 쪽 오리진을 생각할 수 있었던 환자들 이외에 그냥 심플하게 에피페인이 있는데 자주 반복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꼭 초음파를 하셔서 그 CBD 쪽에 이밸류에이션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아리 포커스는 빌리아리 인플라메이션하고 obstruction을 같이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들을 봐야 되고 응급실에서 적용했을 때 그 정확도는 8개 스터디를 봐도 한 90% 이상의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티를 영상의학과랑 비교하고 최종 진단이랑 비교했을 때도 높다라는 것들을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GB 쪽 스톤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GB 스톤은 중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4개 딱 임팩티드 된 스톤이 아닌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데쿠비투스나 이렇게 자세를 변경을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성 담낭력을 진단하는 그런 다이그노스틱 이미징에 퍼스트로 하는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는 초음파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고 하지만 골스톤이 있다고 해서 다 이게 진단이 되는 게 아니라 꼭 이 넥 쪽에 임팩티드 스톤이 있어야지 진단하기 좋고 그 다음에 월 시크닝은 3mm 이상으로 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시크닝은 3mm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주로 어디서 이걸 측정할 것인가
보면 안테리어 월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스톤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월이 잘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쥐비 안에 있는 바일 플루이드를 초음파 빔이 지나면서 뒤에 어쿠스틱 인핸스먼트가 되기 때문에 뒤에 월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측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웨스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쥐비인데 이거는 쇼덱시스로 본 건데 일반적으로 보는 쥐비랑은 좀 다릅니다. 뭐 명확하게 쥐비 스톤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웨스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쥐비 안에 그런 스톤이나 슬러지들이 가득 차서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일주스나 이런 게 보이지 않을 때 웨스 사인이라고 하고요. 이 월하고 이 스톤의 에코, 그 다음에 뒤에 섀도우, 그래서 이걸 줄여서 웨스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MRCP를 했을 때 이렇게 가득 차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봤을 때 저런 소견이 보이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엠피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이렇게 보여진 것들을 공기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렇게 쥐비를 자꾸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은 자꾸 쥐비 스톤이나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이 사람의 발열이나 복통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시면은 쥐비가 보이는데 월이 엄청 두껍죠. 그리고 안에 스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 사람은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엄청 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쥐비 월은 두꺼운데 이 스톤이 바디 쪽에 있고 이렇게 빌리아리 나가는 트랙은 잘 트레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림포마가 있었던 환자고 헤파타이티스가 세컨더리하게 와서 이렇게 세컨더리 쥐비월 시크닝이 있는 환자였거든요. 이런 환자는 실제로 됐을 때 소노그래피 머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 환자의 언더라인 디지즈랑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알류크페인이나 에피페인으로 오신 환자인데요. 저희 이제 초음파 검사 결과 기록지를 잠깐 여기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1년차 선생님이 지금 초음파를 본 겁니다. 지금 이게 4월 12일이거든요.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고 잘 이제 초음파를 많이 적용해서 보고 계시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쥐비 폴립이 6 곱하기 2cm로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도대체 뭘까 하고 이렇게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쥐비가 좀 크게 있고 그 안에 아까 그런 레스라이크 리전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섀도잉도 있고 그래서 여기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많아서 이게 쥐비 스톤이나 슬러지나 이런 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냥 보실 때는 이게 뭔가 덩어리를 지은 레스 리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쥐비 스톤이랑 약간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케이스인데 이렇게 안에 뭔가 몽글몽글하게 뭐가 있고 중간에 칼시피케이션도 살짝 있었던 것도 같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튜머 포티브 슬러지라고 해서 튜머라이크 슬러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내부에 이 슬러지들은 움직이진 않고 넌 모바일하고 포스테리어 섀도잉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튜머라이크 슬러지라고 하고 한 15% 정도가 말리는 가능성이 있고 이 환자처럼 지금 내부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는 좀 비나인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 칼시피케이션 없는 경우에는 좀 더 말리너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재미있는 케이스라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33세 여자 환자고 시저로 왔습니다. 언더라인 특별히 없다고 하이퍼텐션이 있었다고 33세인데 하이퍼텐션이 있는 게 약간 조금 엄너말하긴 한데요. 그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하고 시저를 해서 퍼스톤스 시저를 해서 왔고요. 한 달 전부터 약간 좀 몸 기운도 없고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왔을 때 저희가 보니까 일단은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시저를 한 차례 더 해서 그걸 컨트롤하고 ABG를 해봤더니 엑시도시스 굉장히 심하고 이 사람 뭐지? 시저를 하고 젊은 사람인데 BP도 높고 분명히 뭐 브레인에 해머리지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접근을 하고 CT를 찍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러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또 시저하고 그래서 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에어웨이 프로텍션 하고 그러고 나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저희 예상과 다르게 CT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열도 좀 있는 것 같고 갑자기 시저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뭐 메닌고 엔세팔라이티스 이런 건가 해가지고 태핑도 하고 안티도 쓰고 BP 컨트롤하고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MRI를 세데이션하고 간신히 갔다 왔습니다. MRI 갔다 왔더니 MRI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지 하다가 드디어 이제 초음파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초음파를 적용했을 때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이분이 그리고 원래 좀 배가 나오셨다고 하고 처음 봤던 환자고 저희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혼이었고 뭐 전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던 분이신데 이런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모든 검사를 DC하고 BP만 컨트롤하면서 산부인과를 봤고요. 봤더니 충격적이게도 임신 27주라는 걸 진단을 받아서 이클램지아에 맞는 합당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빠르게 수술을 어레인지했더니 또 종교적인 이유로 무수혈하는 센터로 가야겠다고 하셔서 전원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이렇게 좀 잘 모르겠고 그런 환자들은 무조건 초음파를 빨리 적용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해보는 게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홀바디 초음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음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봤더니 이걸 찾아보니까 프리클렌지아 환자들도 좀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적용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복부 초음파를 적용한 건 아니었는데 다양한 환자들에게 이런 초음파를 적용하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14개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 시간이 다 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하고 근데 뒤에 바울이랑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 빌리아리하고 피메일하고 이런 쪽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에 것들을 보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